오늘 얘기할 거는 인테리어 준비편이야. 어떻게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나는 무조건 미팅을 3개의 업체를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로드샵을 꼭 가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수리나 이런 것들 하는 기본 업체들 있잖아. 그런 업체들을 가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 업체를 가봐라.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양하는지. 15만 원 뭐 이렇게 빠지는 거, 20만 원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거가 들어가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형, 우리가 근데 저번에 이제 구축 아파트 했고, 이제 그 구축 아파트 단계비 심화편 들어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구축 아파트만 하기에는 좀 범위가 좀 한정적인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들도 대부분 좀 낡았잖아, 많이. 그렇지. 그래서 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형 가장 큰 고민이 그거야. 나는 인테리어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인테리어를 내가 처음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막막하던데? 처음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일생에 있어가지고 3번 이상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살면서. 근데 형 3번이나 한 분을 만나봤어? 3번, 5번 하신 분도 계시지. 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셔. 이사를 진짜 많이 다니셔서.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들 인테리어 도사는 아니지. 그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그치. 많다. 왜냐하면 이제 인테리어의 영역은 사실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나 솔직히 나조차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 그리고 방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양파 같아. 근데 이런 양파 같은 거를 일반인이 접근해가지고 다 알고서는 인테리어를 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형,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동네에 보면 인테리어 그 하시는 집들이 꼭 한 군데씩 이제 인테리어, 그러니까 로드샵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이제 길거리에 있는 무슨 인테리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은 꼭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런 데 그냥 가서 견적을 받고 해도 돼? 그분들이 그 아파트에 제일 잘한다고 보면 돼.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방식을 잘 만들고 구축해 나가면서 계속 변경하면서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한테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자기의 아파트를 제일 컨디션을 잘 알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 니즈를 정말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인테리어 공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테리어 방식,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해도 괜찮겠지.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네. 근데 단지에 있는데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들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래?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다는 거지. 동네 인테리어는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좀 이제 아무래도 고인 분들이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고인물? 내가 말을 못하겠다. 차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실제로 봤을 때 한 로드샵의 80%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마인드업이 좀 많이 가라앉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워낙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에 치여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 내가 다 만나보면은 되게 많이 지치셨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소비자분들 보통 이제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은 하루 시청 시간 4시간, 유튜브를 시청을 4시간씩 한 2-3달을 하고 오신 거야. 그러면 거의 형 그 박사 수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은 알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방대하고 깊이 가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올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호구당할까봐 흔히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그러니까 사실 나도 이거 형이랑 같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 이 업에 종사해도 끝이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게 마치 이 업체들을 만날 때 초보 운전할 때 그 느낌이랑 되게 똑같아. 두렵고 때때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무섭고
엑셀을 밟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오른쪽을 틀어도 되나? 잘 모르겠잖아. 그치. 파란불인데 내가 가도 되나? 그걸 왜냐하면 초보 운전은 그렇단 말이지. 얘기하자. 그치.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그렇지. 비보인데 여기는 가도 되는 건가? 지금 가야 되나? 저기 차가 오는데 200m 앞에 있는데도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는 게 지금이라는 얘기지. 형, 그러면 일단 어떤 동네에 이렇게 좀 큰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거기 동네에 있는 로드샵, 거기 인테리어 샵을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얘기할 거는 인테리어 준비편이야. 어떻게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근데 선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들이 되게 많이 있어. 예를 들어 철거면 철거, 설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있다란 말이야. 사람을 만나면 지식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결국에 인테리어 업체들도 수준이 다 달라. 방수를 이거 해보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안 해본 업체를 하는 것보다 해본 업체를 해보는 게 더 좋겠지.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견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견적을 세게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해본 업체를 가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인테리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인테리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인 수리. 기본적인 수리는 뭐냐면 샤시, 단열, 그리고 설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목공 이런 것들, 에어컨 들어오는 거 이런 건 디자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디자인이야. 나의 취향과 나의 방향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구조를 설계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비용이 들겠지. 당연히 그걸 만들려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방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의 파티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슬라이딩 도어를 달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요구와 이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두 개 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업체를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정하는 업체가 보통 일반 수리 업체로 갈 것인지 나는 디자인이 크게 없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를 잘하는 업체를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스타일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어, 비용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업체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형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사실 대기업이 좀 그렇잖아. 뭐 한샘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이제 한샘은 대기업이 아니야. 아, 그래? 그냥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인테리어 로드샵이랑 똑같은 거야. 대신 이제 한샘 마크만 달고 있고 어느 정도의 보증과 AS를 뒷받침해 주는 것 뿐일 거지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판단력에. 그래? 하지만 시공력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를 한샘에서 불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반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은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비용이 그런 AS나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런 이제 너가 말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 업체에 가면은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잖아. 근데 보증하는 업체를 가르기가 되게 힘들어 사실 소비자들이. 근데 한샘이나 리바트 그런 데도 이제 보증이 100%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어. 그 분들이랑 안 맞아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 대리점 중에선 되게 잘하는 업체들도 있고 잘하는 업체의 그 대리점 중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담당자가 또 잘못 걸리면은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걸리면 되게 복 받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미팅을 3개 업체를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결국에는 3개 업체가 아니라 3사람이지. 최소한 3사람 이상은 3사람 이상을 만나보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2번은 최소한 미팅을 해봐라. 미팅을 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디자인 수준이 높고 해본 게 많은 사람일수록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익이 높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익이 안 높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시공 방식이 복잡화돼 있어가지고 시공 방식이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금을 줄이고서는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을 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주관적이다. 그런 어떤 그렇지. 비용 산정이나 그런 것도.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 나와 잘 맞고 그 비용에 내가 지불할 의사가 확실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로드샵을 꼭 가봐라. 그 아파트를 정말 많이 해본 업체들 있잖아. 그 업체들 한번 가보면은 아파트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업체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수리나 이런 것들 하는 기본 업체들 있잖아. 그런 업체들을 가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 업체를 가봐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조합을 하면 되는데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 그리고 중간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 피를 받아. 디자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견적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지. 형 근데 그 디자인 업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디자인 업체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견적을 산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 집수리 해줍니다 뭐 그런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데 말하는 거야. 거기서 약간 좀 진화된 업체. 약간 좀 큰데? 크지 않아. 그 그래? 업체들은 인테리어 업체는 크지 않아 보통. 그래?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의 업체인 거지. 얘기하자면 디자인을 조금 하기도 하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느그랑 콘센트로 하고 싶어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 업체를 해서 내가 이런 디자인 하고 싶어요 해서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보는 게 가격대 성능비는 좋을 수 있어. 하지만 리스크가 있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업체도 솔직히 말해서 케바케야. 시공 능력이 안 받쳐주는데 디자인 이런 걸 많이 안 해봤는데 이 업체랑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는 디자인 업체래. 중간 정도 업체 수준인데 디자인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걸 보고선 딱 결정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형 그러면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분간하기도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것 같은데 대충 얘기해보면 실장님들이랑 대충 얘기해보면은 느낌 딱 알아. 소비자들도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걸 알고 있구나, 이런 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가 뭐야? 초보 운전 학원이란 말이야, 얘기하자면. 여기서 지금 보고서 물어보면 돼. 철거편 찍을 거고 목공편 찍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 그럼 철거를 하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방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목공을 하면서 디자인 같은 거 좀 얘기를 할 거거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몰딩 회사 이거 제품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바로 나와. 이 업체의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러면 이제 형이 알려주는 그런 질문지를 들고 가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 그렇지. 이거 알고 요거 모르니까 여긴 패스. 그렇지. 요거 알고. 그래서 사실 뭐냐면은 인테리어 요구하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말했잖아. 그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기본이 있는데 그거는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저번 편에 뭐라고 그랬어? 현관문 할 때 그 힌지 부분 교체하는 거나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먼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은 이제 내가 인테리어 준비편이잖아. 철거하기 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업체를 정해야 돼. 업체를 정하는데 내가 말했던 그 질문지나 이런 것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업체랑 나랑 잘 맞는지, 내 요구를 잘 들어주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이 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지. 그게 첫 번째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올바른 과정인 거네.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인테리어 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르면은 당한다는 게 인테리어는 맞아, 솔직히. 그런데 이제 당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업체가 결정되면 그 사람 믿고 가야 돼. 시작했는데 그 사람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공사는 산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비교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 왜 찾아보면 다 인테리어 업체를 못 믿어서 왜 그렇게 찾아보시나 되게 의아했거든. 왜냐면 지금 이 인테리어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지 한참 됐고 여러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왜 비용 산정이나 그런 게 왜 다 제각각이고 차이가 그렇게 근데 이게 있어. 뭐냐면은 그게 비용 산정이 제각각인 이유가 물론 이제 이익 때문에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그렇지. 뭐 왜냐면 마진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형태가 뭐가 잘못돼서 철거를 더 하거나 아니면 뭘 만들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달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보강이 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천장이 너무 울렁울렁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인테리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방향도 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 하지만 이익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거든, 사실. 근데 그거를 설명해주고 잘 그거에 대한 기입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는 거는 공사하기 전에 한 달 반 전이 좋아.
한 달 반 전에. 한 달 반 전에는 최소한 얘기해야지 내가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할 수 있거든. 나의 스케줄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인테리어 시작 이전에 디자인이 다 결정돼 있어야 돼. 제품도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전에 어느 정도 형태나 어떤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업체를 한 달 반 전에 정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토탈형 기간은 이제 형이 세 곳 업체를 2번 이상 미팅을 비교까지 하려면은 2달 걸리는 거지. 2달 정도를 잡으셔야 된다. 2달 전에는 인테리어 무조건 알아보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 공부하는 기간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2달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업체를 컨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형같이 좀 잘 나가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몇 개월이 차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업체들이랑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3달 전에, 4달 전에는 얘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형은 그 몇 개월 전에 말해야 돼? 나는 지금 한 8개 정도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밀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그 공사가 2달 정도를 해. 나는 공사를 한꺼번에 많이 하질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3달, 4달은 밀려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업체랑 하려면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말 원하는 업체, 그리고 되게 바쁘신 분들한테 이제 하려면 최소 반년 전부터는 좀 이 미팅을 하고 그 계획을 짤 필요가 아니, 한 4개월 전에는 얘기를 하면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영상에 나올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물어보고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 신고?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업체, 그치, 보통 업체에서 대행을 해주거든. 내가 철거 전에 있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집주인은 그 관리소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우리 아파트 잘 고장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건 아파트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 뭐 난방이 새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도나 이런 게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막기가 설치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가막기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형이 그 동네에 있는 로드샵 인테리어를 그 샵을 한번 가보라고 말한 그렇지. 거구나.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소에 또 가보면 관리소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여기는 창문이 이렇게 있구나. 이 창문은 꼭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리소장님이 좀 얘기를 해줘.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도 뭐 이런 게 잘 나갑니다. 이거 분전반 무조건 다 갈아야 돼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견적을 낼 때 그걸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게 무조건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어떻게 보양하는지. 그 보양비가 다 다르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하프 보양만 하면 돼. 하프 보양이 뭐냐, 중간만 이제 보양을 하는 거거든. 손잡이 부분까지? 그치. 그리고 전체 보양은 이제 풀 보양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 금액이 달라. 그럼 견적은 우리 인테리어 업체는 무조건 몰라. 풀 보양을 낸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 아파트는 하프 보양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은 모양 펠트를 줘. 그 카페트 같은 거 있거든. 그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보양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보양비 그래도 그럼 빠지는 거지.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빠지는 거, 20만 원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진입로에 바닥에 이제 보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냥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좋아, 안 좋아? 좋겠네. 그렇지. 명확한 견적이 나오는 거지. 나중에 뭐 추가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사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사 동의서를 받아야 돼. 주변 세대에. 그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은 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지. 한 동만 딱 돼 있으면 좋은데 그 동이 1, 2, 3, 4, 5, 6으로 돼 있어. 입구가 3개야. 그런 아파트가 한 동이야. 이런 데가 있고, 한 동인데 1, 2호만 있는 한 동이 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 아파트 전체를 받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어떻겠어? 신고 비용도 이제 동의서를 받는 대행 비용이 되게 비싸지겠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주인분이, 소비자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네. 다소 귀찮아. 근데 업체에서 알아보고서는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거를 내용 알고 있으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업체를 대행해도 된다 얘기야. 근데 이제 내용은 알고 있으셔라. 그리고 다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 그럼 주변 세대가 어때? 이 민원을 넣으시겠지. 그렇지.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찾아뵙고서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아. 그러니까 사인을 받으러 이제 대행업체들이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분들은 사실 얘기하는 게 좋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인 한 병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진짜 그 하우스 와인 중에 괜찮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와인 한 병씩 사가지고 이제 가져다 드리면 또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마들렌 같은 거 있잖아. 마들렌을 직접 주문을 하시더라고, 고객님이. 그래서 그 한 12개 정도 사서 그 위아래층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데 소음이 제일 심한 데만 그래서 한 12개 정도 세트 사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왜냐면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불편할 거거든. 그런 그치, 부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맞아. 아니 그 뭐 철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중지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중지를 하면 안 되잖아. 공사는 해야 되니까. 그렇지. 공사를 그날 공을 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침 9시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 9시부터 10시까지 해. 근데 민원이 10시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중지해야 되잖아. 중지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공사를 못 하잖아. 근데 6명이 들어와 있네? 그 공사품은 어떻게 할 거야? 한 사람당 30만 원씩, 25만 원씩인데 그러면 100만 원이 넘네? 100만 그냥 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 그럴 때에 누가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는 공사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 공사를 막은 사람이 잘못이야? 아니 근데 그분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또 이제 민원까지 넣으시고. 그러면은 공사를 한 사람이 잘못이야? 그 주인 세대가 잘못이야? 아니 근데 이제 공사를 또 한다라고 또 이제 사인까지 받으셨으니까 또 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변에서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20년 만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진짜 이 소중한 집을 처음으로 인테리어 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 나도 이제 처음에 그 집을 사면서 들어와면서 인테리어 하셨을 거 아니야. 그치. 다른 세대들도 그런 마음이 기억나게끔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분들도 이제 좀 다르겠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 주변 세대에 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공사 멈췄다고 해서 고객한테 청구하기도 나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형 근데 보통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해?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고객님 빨리 오셔서 얘기를 좀 해달라. 공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지. 오늘은 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내일은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별도의 소음 있는 날을 내가 적어. 그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 그럼 그 날짜에 1, 2, 3 철거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가 크게 붙여놔. 1층 입구에도 붙여놔. 최대한 잘 보이게. 그거를 다 보여주면은 그래도 대피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공사하는 위층, 아래층 엘리베이터도 붙여놔. 입구에다가. 그러면은 나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피를 하시고 나름 이제 방어를 하시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걸 안 붙여놓으면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진짜 날벼락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붙여놓으면은 나는 오늘 회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것과 안 알려주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다. 야, 어떻게 보니까 형 지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철거가 들어가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할 건데 자재를 올릴 때 어떤 관리소는 자재를 엘리베이터로 올리지 말래. 폐기물을 엘리베이터로 내리지 말라는 아파트들도 있어. 보양을 해도? 보양을 해도. 그래? 그러니까 자재들만 올릴 수 있고 폐기물은 무거우니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된 거야. 교체를 앞두고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폐기물을 사다리차로 또 내려야 돼. 그러니까 사다리차를 어디로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겠지. 인테리어 업체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야, 형이 그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가 않네. 아니지, 이거를 보통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고객이 일단 비용이 드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또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컴플레인이나 그런 것도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공사가 수월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튼간에 비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안 나갈 비용인데 왜 이걸 나한테 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결국에는 인테리어 업체는 무조건 청구할 거거든. 근데 이거 내야 되는 비용들이니까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야. 진짜 형 심화 편이긴 한 게 난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
아니야, 또 있어. 또 엘리베이터 비용이 있어. 사실 이 엘리베이터 비용은 뭐냐면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치기에는 좀 전기세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30만 원, 50만 원 내라고 하거든. 그렇게 많이?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인테리어 하는 거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 엘리베이터 비용이라고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라 관리소에서 인테리어 하는 세대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추산하면 되거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관리소에 와서 그걸 켜줘야 되잖아.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이 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비용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은 오전만 올리는데 15만 원 받는 경우도 있어. 그냥 엘리베이터 한 번 하루에 오전에 옮기는데 15만 원인 거야. 근데 어떤 일반 구축 아파트는 5만 원이면 인테리어 그냥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철거편이나 이런 것들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를 내가 한번 안내를 해볼게. 알겠어요. 와, 이거 철거편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는 3개의 업체를 2번 이상 미팅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형이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그 비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훨씬 이제 뭐 상담이나 앞으로의 과정이 좀 순탄하다. 그렇지. 요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요구들이 인테리어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집에 특별한 컨디션 같은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철거편부터 시작해서 내가 쭉 얘기를 드릴 거야.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연히 해주시겠지, 설마. 그렇지. 그래서 구독을 하셔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 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업체 직원분들도 되게 많이 본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 유튜브를. 그래? 그래서 업체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서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머릿속에서.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설비편도 잘 부탁해. 안녕.